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네. 탐정 아유, 빨리 시간 보죠. 이렇게 되네. 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시작됐습니다. 네, 장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한 후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로 조금 더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0.21% 하락해서 약보합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2,566포인트고 상승 종목이 한 390개, 하락이 한 370개로 그래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1.34포인트 올라서 0.15%고요. 네. 9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이 651개, 하락이 700개. 상승했지만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총 한 8위까지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 SDI, LG와 현대차까지는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오늘 좀 약세장 약간 좀 밀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3%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이거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케미칼입니다. 예, 예전에. 예,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전기술이 오늘 3.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동국제강이 이제 철강업체죠 3.3%, 하나시스템도 방산업체입니다 3%, 현대로템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LS가 2.7%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 이상. 여전히 그 포스코 관련주들이 지난주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좀 강세를 잘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외 포스코 홀딩스도 1.3%, 하이브가 1.3% 정도 반등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은행주가 오르다 보니까 신한지주가 1.2% 정도 오르면서 오늘 국내 은행주도 좀 견조하게 출발을 해줬고요. 다만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LG가 이제 2% 정도 좀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9만 원 넘고 나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1.5% 하락이고 LG 디스플레이도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IT 대표 기업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LG는 이게 뭐 저기 그 승계 과정에서 약간 경영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몇 네, 주 전에. 네. 근데 주말 뉴스를 보니까 구광모 회장 등이 그 상속세를 소송한다고 줄여달라 그랬죠. 소송인데 네네네. 그 소송은 같이 들어갔어. 아, 가족들이 그렇지. 상속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근데 이제 원래 이 둘이 일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정하자 그랬는데 상속세 깎으라는 건 같이 하고 있다. 같이 들어간 거야 소송이. 그래서 이게 지켜볼 때 하해가 됐나 상속세를 깎는 수준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비중이 이제 누구한테 더 많이 가냐 그 싸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속세 자체 이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지. 그 싸움이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그런 상속 관련된 오늘, 이슈가 예. 좀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주가는 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LG 전자도 오늘 한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이제 좀 전기전자 관련된 좀 대형주들을 하고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1% 정도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래서 양사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 있고 여기도 형제가 좀 갈리네요. 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LNF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에코프로가 좀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고 일단 많이 오르는 기업은 오늘 또 요즘에 바이오주들이 좀 굉장히 뜨거운데 박셀바이오가 한 17% 정도. 박셀? 예. 박셀? 박셀. 박셀. 아, 박셀은 없잖아요, 저. 박셀 없지. 박셀바이오는 저기구나. 옛날에 뚠뚠 때 그 출연자가 샀나 보다. 네, 예전에 한번 누구 저기 그 노절씨 아니면 딘딘. 있어. 그렇지. 예. 다시 난 얘기라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가 오늘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엔터주들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YG엔터가 3.6%, 또 JYP 엔터가 2.5%,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그러니까 있고. 하이브도 많이 올랐어요. 예, 요즘에 뭐 최근에. 엔터주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신고가 행진을 좀 내고 있는 것 하이브를 같고요. 투자주의 종목에 묶였어 지금. 그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하이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18 아니 사실 딴거 시총이 10조가 다시 넘었어요. 딴거 오른 거 비냐 뭐 오른 것도 아닌데. 예. 이게 저점이 10만 원 초반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는. 하이브. 예. 저점을 어디를 저점으로 보시는 거죠? 한 11만 원까지는 제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브가 아. 작년인가 아마. 아 작년에 네네네. 26만 원 많이 네, 올랐네. 많이 올랐죠. 네. 고점은 얼마인지 아세요? 42만 원대. 네. 어? 그때 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가 셀리드 같은 이제 바이오 회사들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또 게임주인 컴투스 또 오늘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도 각각 1에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모습인데 다만 오늘 좀 DOU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8% 빠지는데 아마 이제 DOU에서 이제 활동하는 아마 그 이제 아티스트가 네. 위버스에도 이제 입점하기로 합의를 했나 봐요. 예, 아마 그런 DOU랑 위버스 같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좀 여기서 또 줄지 않을까 약간 이제 우려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8% 빠진 건 좀 그런 약간의 영향 좀 있지 않나 네네.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원래 DOU가 버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소통하잖아요. 음. 그 1대1로 막 채팅하고 그 서비스인데 거기 이제 입점한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위버스에도 입점을 하는 그런 좀 합의가 있었다는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확실히 그 외국에 또 가보면 네. 외국 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 갔다 오니까 아직 네. 시차 적응이 좀 덜 됐는데 그 이 K-팝 스타들의 이 활약 굉장히 또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덕을 또 많이 봤습니다. 네, 다 친구라고 또 이렇게. 정 프로 정도 외모는 저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통합니다. 통해. 그럴까요? 통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내 대로만 달면 통한다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튼 K-팝 스타들의 활약이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K-튜브 스타. 나도 도전할 뻔했는데 뭐 어딜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김프로님도 통한다고.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이라는 꼬리표만 달면. 그럼. 고맙습니다. 여미사님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첨보가 한 마이너스 3% 빠졌고 아까 이제 후성도 얘기해 주신 거 후성도 마이너스 8%인데 이제 전해질 회사 이제 생산 중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중국에 기업들 재고가 많대요. 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주가 오늘 좀 그래서 부진하게 사업을 안 출발한 것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재고 조정을 위해서 너무 재고가 많으니까 네. 안 갖고 가니까 일단 중단한다 이런 네,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전해질 재고만 남나? 생각해 보면 같이 남을 텐데. 네. 아니 전해질이 안 들어가면은 다른 다른 것도 것도 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LIPF6라는 이제 소재인데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좀 공급 강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성도 생산 중단한 게 그건데 근데 전액이 딱 그거 이것만? 그거 원재료로 하거든요. 아니 딱 이것만 생산 과잉이야? 요것만인지는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액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동안은 왜냐하면 또 전액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게 가격이 또 너무 올랐었거든요 한때.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근데 너무 생산이 많이 됐나 보다. 근데 요새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뭐 탄산리튬 가격도 매일 빠지고 있고요. 네. 중국이 이 리튬이나 이런 이제 원자재 쪽에서 자꾸 이제 재고 조정이나 가격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요 전의 질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성이 이렇게 좀 생산을 중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첨보도 사실 이제 전해질 업체거든요. 첨보도. 그래도 또 빠져요? 그거 같이 빠지고 있어요. 첨보도 한 2.8%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3% 디스플레이 업종도 조금 빠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 원익 IPS 같은 반도체 기업 장비주도 한 마이너스 2.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약간 이제 소재주들하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코스닥에서 오늘 좀 부진하고 반면에 바이오하고 엔터주 게임 이쪽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랑 오늘 어쨌든 이제 주요 대표 기업들의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약보합 정도 양시장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현재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 좀 매도를 일단 좀 하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같이 동참해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주로 파는 거는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파는데 오늘도 철강주를 1,000억이나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섹터나 기업을 그냥 집중적으로 여전히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전자는 사고 있는 예. 지금 상황이라 결국 삼성전자 사고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파는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 한 2주째 지금 계속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개인 투자분도 오늘 철강주를 1,000억 이상 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 철강이 뭐예요? 포홀? 포스코홀딩스죠. 네. 올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로 알고 개인이? 있거든요. 개인이 올해 아마 2조 가까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개인이 포스코를 이렇게 산 거는 처음 본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로 기관 외국인이 사던데 거의 그렇죠. 예. 2차 전지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성과가 되게 또 좋아요. 네네. 제가 야, 주가가 올해 아르헨티나 많이 올랐기 감동적이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보셨죠? 아 저희가 우리 갔었죠. 제작진 네, 가면. 네네. 아 나도 가보고 싶더라 진짜. 아르헨티나 네. 그 리튬 광산. 예. 그러니까. 아, 소금. 영호. 네, 네, 영호.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고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지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 어떻게 밤- 이렇게 또 딱 그냥 알을 박았지? 아, 포스코가 어. 아, 근데 사실 포스코가 이게 벌써 사업 준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인정을 못 받았죠. 사실 뭐 리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도 좀 개인과 외국인은 좀 서로 각자 다른 좀 포지션에서 네. 좀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 한 1,000억 정도 파는데 주로 파는 거는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 음흠.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양전했네요. 네, 삼성전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 정프로는 과연 포스코홀딩스 들어갔을까요? 여러분께 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개인들이 엄청 샀다면서요,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예. 근데 개인이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괜찮죠. 음흠.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오늘. 괜찮죠. 예, 굉장히 네. 성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전력 설비 업체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좋고 아마 미국에서 이제 전력망 계속 이제 좀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수출도 잘 되고 있어서 오늘 뭐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철강주 역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은 뭐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좋은데 동국제강 같은 이제 전통 또 철강주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 게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음흠. 철강 업종 자체도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상사주가 최근에 좋은 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많이 오르는데 또 일본의 그 상사주를 또 워런 버핏이 또 추가로 네. 지분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이것도 이제 상징적이더라. 네. 저기 워런 버핏께서 TSMC를 다 쳐버리고 네, 거의 다 팔았죠. 일본 주식을 산 거야. 네. TSMC 다 팔았어요? 거의 다 조금 팔았을 걸. 남겼어요. 조금 남았는데 네, 아마 그거 이제 사후 공시기 때문에 네. 다 팔았을 수도 있지. 그죠. 네? 거의 80% 이상 팔았을 걸. 86%인가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또 산지 얼마 안 돼도 확 쳐버리고 일본 상사를 땡긴다. 일본 상사. 근데 그 다섯 판 개. 이유를 이제 워런 버핏이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네. 보니까 그 뭐라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 아, 양안 관계. 양안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그래. 의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양안 관계 더 긴장된다. 그거 예, 맞습니다. 동감한 것 같아. 예. 워런 버핏도 드디어 3% 글로벌 보기 시작했구만. 김영록 교수가 보기 시작한 거야. 어르신께서. 그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지. 네. 아니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 어떤 투자자도 있잖아. 예측 불가 상황인 걸 싫어해요. 예측 불가 상황. 진짜로. 그런데 지정학적은 도저히 뭐 예측이 불가하니까. 아 이거 자기가 뭐 기업을 뭐 산업을 하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쭉 들어와 버리면 자기만 당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피한다니까. 네네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TSMC는 다 팔아버렸다. 거의 팔고 거의 이제 다. 상사주로 오히려 일본 상사주를 더 샀다. 네. 일본 상사는 자기가 볼 때 그러거든. 여기저기 다 포트폴리오가 돼 있잖아. 네. 전 세계 자원들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무역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원 개발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거든. 그죠? 아, 그 상사들이 이제 상사 5군데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일본에? 네. 일본에 상사하면 저 무한 상사 하나 있을 거고요. 미쓰비시,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있을 거. 미쓰비시,
이토추, 예. 마루베니, 마루베니? 예. 그게 일본 회사예요? 미쓰이, 스미토모 아. 요 5개를 5대 상사라고 쳐요. 스미토모. 예? 스미마셍.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전주도 좀 좋은 편이고 셰일가스, 그러니까 이게 전통 좀 에너지 업종들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관 업체들도 좀 상승하고 있고 항공기 부품 회사들도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조선 업종도 오늘 최근에 좀 좋은데 오늘은 좀 대우조선해양이 좀 독보적으로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 풍력주들도 좀 좋은 편인데 오늘도 좀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쪽은 그 요새 또 엠폭스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전염병, 원숭이 두창. 예, 그것 때문에 좀 오르는 업종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쪽은 좀 많이 일부 좀 빠지는 그런 네. 좀 모습이고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재료나 뭐 장비 이쪽 좀 빠지고 있고 IT 대표주들 좀 빠지고 있고요. 또 갤럭시 부품주들도 일부 빠지고 2차 전지도 뭐 물론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기업들이 좀 오늘 특히 이제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2차 전지도 조금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가장 시총 큰 업종이 1, 2등이 반도체 2차 전지니까 이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 예, 그 특히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엔터주가 강세 보이면서 확실히 그냥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가는 네. 그런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네. 지난 한 주 분위기가 약간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아, 역시 정프로 돌아오니까 장이 힘을 못 써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프로 돌아오니까 많이 힘을 쓰고 있거든 지금. 네.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고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빠지네. 좀 있어 봐요. 미국으로 보내버리라는데. 미국 시장, 미국 장 한번. 필리핀 장이 지난주에 2% 빠졌답니다. 참고로. 네. 아이 웃을 때가 아니야. 어? 웃지 뭐 어떻게 그러고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거. 필리핀 그 총영사가 한 그 영사님인가 옛날에 그 기억나네. 총영사요? 아니 이제 권프로도 보면 네. 여미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그 대본에 우리 대본도 없지만 예. 뭐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면 모른다 고 그러잖아. 아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 네. 내가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살인 사건 많이 났잖아.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영사님하고 저 인터뷰를 한 거야 라디오로. 네, 네, 네. 아니 원래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영사님 그러면 필리핀 교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딱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 아니야 숫자. 그 영사의 이름을 그거 몰라. 큰일인데. 큰일이잖아. 어떻게 된 줄 알아? 교- 띠띠띠 끊어버렸어. 에라씨. 끊어버렸어. 싹 다시 여기서 준비하셨더라고. 끊어진 동안에 그게 통신 문제로 끊어진 것처럼 딱. 그럴 수도 있지. 네. 끊어졌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하필이면 딱 그때 끊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몇몇 명이나 탁.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정말 노련하시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있죠. 근데 그거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고 음. 잘못 얘기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시더라고. 딱 뚝 끊어보시고 딱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바뀌셨겠죠? 그분이. 몇 년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님이 이제 매주 자료 써주시는데 2차 전지 여전히 좀 기회는 많다 이런 좀 내용이고 2차 전지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셨고요. 1년 동안 양극재 5개에서 평균 주가 상승률이 143%에 달하는데 사실 양극재 제외하면 빠졌어요. 양극재 제외 소재는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가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큰 기업들 한번 보자 그런 내용이고 탄산 리튬 가격이 사실 2020년 이후로 이게 1,336%나 올랐거든요. 그 수산 리튬도 844%, 뭐 니켈, 코발트 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최근엔 반대입니다. 탄산 리튬 가격만 67% 거의 좀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요 이제 중국의 원자재 가격들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리튬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후성이 생산 중단 좀 공시를 좀 내렸는데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마무리 수순 그 진입을 한다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코로나 19 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좀 이런 것들은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LIPF6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75%나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전해액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은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전해액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제시를 해주셨고 분리막과 배터리 분리막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서 고정비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은데 전력비라든가 이게 40%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분리막 회사들은 가동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가동률이 올라가야 이게 이제 수율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WCP 같은 기업들은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관점에서 양극재나 메탈 가공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수 관점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피엠, 포스코 퓨처엠, LNF 이렇게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중국 리튬 가격의 이제 폭락 영향에도 어쨌든 이제 절대값으로 가공 마진을 수취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이익은 여전히 확고하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직접 리튬을 좀 보유하고 이 염호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중장기 수혜는 지속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 메이커들 이제 뭐 LG엔솔이나 뭐 이렇게 이제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도 사실 저번에 이제 LG엔솔이 직접 그 AMPC 그 1,000억 정도 반영을 해버렸어요. 보조금을 영업이익에다. 그래서 이게 추정치 반영 초입 단계니까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누적 예상 지배순이익 증가 예상 금액이 3년 동안 LG엔솔이 6.1조 원, SK온이 4조 원. 삼성 SDI는 좀 미국에 아직은 좀 이게 증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0.5조 원 정도. 보조금을 벌써 받았어요? 지금 받은 건 아닌데 벌써 받은 넣어버렸 걸로 이제 받을 걸로 예상하고 넣어버렸더라고요. 1,000억을 예상. 그래요? 아 이게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받을 돈, 예, 받을 줄 돈으로. 돈. 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 쪽에서 그래요? 이렇게 이게 회계로 넣었다는 건 아, 거의 확실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넣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AMPC는 아직 이게 세부안이 확실히 나는 돼. 회계사가 네. 회계사가 인정해줘야 되거든. 네. 아 이거는 오케이. 아. 회사에서 마음대로 들고 날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적인 거는 회계사한테 이거 뭐 그렇겠죠. 뭐.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것도 이제 글로벌 그 CP에 썼겠지. 네. 딱 그래서 있겠죠. 믿어줘야지 뭐. 예. 그래서 이게 1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적에는 왜 반영돼요, 근데? 아니 뭐 들어올 거라고 체크는 할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 반영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런 회계적으로 게 있어요? 재무제표에 받을 돈도 회계적으로 인식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스튜디오 공사를 해 만약에. 네. 그리고 우리가 스튜디오 공사해 가지고 그 한 3억 원 썼어. 네. 그리고 3억 원을 이번 분기에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왜냐면 네. 공사 대금 줘야 될 거야. 그거를 이 회계적으로는 이 스튜디오에 내구 연한 해가지고 아뭐 5년 동안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까는 하듯이 걸로?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 회계적으로 회계 인식이라고 하지 이거를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회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서는 이제 하나증권의 윤예지 연구원님이 이제 글로벌 대기업 웹툰 산업 참전이라 그래서 이게 애플이 자사 모바일의 애플 북스에 웹툰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에 그 아마존 재팬이 웹툰 서비스 플립툰을 또 런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만화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 1위 7조 원 시장인데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이 시장 과점하고 있거든요. 웹툰 시장은. 여기 이제 웹툰 공급하려면 네이버 카카오 거쳐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이제 자사 이제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해서 만화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좀 전략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애플 시장이 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받는 거는 CP 그 콘텐츠 공급사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본 만화 시장이 7조라는 거는 저건 이제 책 만화 뭐 이런 거죠? 다 해서 7조라는 일본 거지. 전체 만화 시장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근데 글로벌 만화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가져했다는 건 웹툰 만화 시장인 거죠? 웹툰이죠. 네. 네. 야, 근데 일본 망가 시장이 7조밖에 안 돼요, 저거. 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 만화책 7조 많은 거 아니에요? 일본 지하철 타보세요. 다 말아보고 있는데.
일본을 안 가봤어. 난 가보긴 가봤구나. 아이 또 뭐 일본 안 가봤다. 참 가봤지. 여튼 뭐 만화 시장이 한 7조 정도. 크긴 크네. 네, 세계 뭐 1위라고 하니까 일본이 뭐 만화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글로벌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웹툰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하는데 북미 시장의 개화 시기를 좀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북미에서 돈 많이 까먹고 있거든요. 한 1천억씩 손실 보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 때문에. 저게 쉽지 않아.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해서 쉽지 않아, 쉽지 어쨌든 않아. 시장이 커지면 네이버 카카오한테도 장기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내용이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쉽지 않아요. 요게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의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 보시다시피 뭐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자책, 예, 온라인 위주로 좀 많이 돼 있고요. 일본도 온라인 위주인데 확실히 만화책이 좀 큰 시장이고, 미국은 그냥 인쇄 만화가 거의 단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얼마예요, 저게? 미국 만화 시장 규모가 100만, 1000만, 억, 10억, 25억 달러예요? 100만 달러니까. 네? 예, 100만 달러니까. 그 25억 달러면 한 2조 5천. 2조에서 3조 정도 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크진 않다. 크진 않네. 예, 3조 정도. 난 미국에서 애들 만화 본 거 별로 못 봤어요? 많아요? 로스쿨 다닐 때? 아 젊은 친구들이 많아. 못 봤어요. 다 잘 못 봤거든. 그냥 애기들만 그냥 조금 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은 뭐 저기는 저기 아기 상어지. 아또 그 나이상으로 가는군요. 네. 애기들 아마 아기 상어지. 그래서 만화 그렇게 코믹스.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봐도. 네. 근데 일본과 한국이 큰데 이제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 이제 잠재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아직은 연간 1,000억씩 까먹고 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어쨌든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한다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여기에 이제 웹툰 공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화 시장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아직은 수익을 못 내는군요. 우리 뭐 피코마라든지 그런 데가. 아직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피코마는 이익 나지 않아요? 피코만 이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거의 선두권 달리는 걸로 그때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투자에 조금 더 무게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미국 쪽은 좀. 알겠습니다.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오늘?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만 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찰스 슈와 미국의 은행이죠.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여기도 자산운용사니까 좀 잘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은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요일은 테슬라, 목요일은 이제 TSMC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물가 지수하고 또 현대건설이 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실적이요. 넷플릭스 주가 어때요 요즘에? 그냥 넷플릭스 큰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조금 이제 다시 갈 겁니다. 나도 동의해요. 아 동의해. 그렇습니까? 동의해. 네. 나 되게 넷플릭스 되게 부정적이었잖아. 네. 근데 최근에 내가 동의하는 게 아예 공중파 나오는 그 채널 있잖아. BTV라든지 이런 거 일로 안 가고 넷플릭스 직접 가게 되는데 내가 TV를 바꿔서 그런가 아 형님의 이게 있어요, 맞아요. 스타일을 스마트 보니까 TV. 키는 순간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넷플릭스로 먼저 들어갔다가 볼 거 없으면 공중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그걸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근데 아직 애플 뭐죠? 디즈니하고 TV, 애플은 TV. 네. 예. 조금 아닌 것 같아. 엉성해. 꼭 봐야 될 거 있으면 이제 그것만 잠깐 보고 넷플릭스도 만족을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좀 장악력이 있는 것 같아. 그 UI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좋아졌어 UI. 네, 그건 또 누누 TV가 참 좋았다가 이번에 이제 된소리 맞았죠. 누누 TV. TV. 그거 이제 완전히 그 철퇴를 맞았습니다. 왜 철퇴 맞은 거지? 거기 이제 불법 사이트니까요. 그런 건 보시면 안 됩니다, 형님. 그 난 누누 TV가 뭔지도 모르잖아. 아 그러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 근처를 안 가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무슨 디즈니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 실시간 올라가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사이트가 아니 문을 닫았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이트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컨텐츠를 돈 내고 봐야 된다라는 그
그걸 정착시키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 달 하여튼 뭐 이용자 수가 뭐 1,000만인가 이렇게 됐대요. 누가? 그 사이트 노스리가 무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카지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유명한 거 이런 거 가입비한데 다 거기서 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지금 뭐 피해액이 뭐 좆대로 지금 뭐 나오고는 있다는데 하여튼 뭐 그건 좀 심한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애플 TV에 나오잖아요. 한 5분 있으면 바로 거기. 난 솔직히 지난번에 카지노 그 마지막 있잖아. 네. 마지막 그거 미국에 있을 때 못 보고 들어와서 한국 와서 봤잖아. 미국에서 왜 온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지역별로 될 거예요. 지역별로 돼. 지역별로 안 돼요. 야, 지역별로 그래서 돼요. 내가 미국 교포들한테 여기 카지노 못 봐요? 그랬더니 여기서 못 보죠. 그러니까 누누집이 그래서 야 그것도 좀 거기 전 세계가 다 오고. 아니 그것도 되게 웃긴 거지. 그거 1등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못 보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누누 TV에서 본. 자, 네, 그래서 거기 월 이용자가 뭐 1,000만씩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다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그 무슨 불법 도박 광고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컨텐츠를 실시간 방송을 다 영화 뭐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거기서. 후킹 해가지고 네, 후킹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광고료만 3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 달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돈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안 돼요. 최민식 씨가 들으면 열뻗치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있으니까 애플 뭐 이런 데로 가입을 하려다가도 계속 좋은 게 많으면 가입하겠는데 뭐 카지노 한번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유료 결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지금 애플인가 카지노가? 아니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죠? 디즈니 플러스. 나 지금 디즈니 가입한 다음에 카지노 하나밖에 안 봤어. 애플 가입하고 그 빠친코 하나밖에 안 봤고 큰일이에요. 해지를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 맞다, 네. 그래 그 해지하는 내 앱 하나 내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못해. 해지가 제일 쉬웠어요란 이름의 아니면 뭐 스탑 뭐 그거는 좀 다른 사람이 해지가 제일 쉬웠어 그러면 그대로 받아야 자기가 그러니까 해지가 제일 쉬웠. 여자 이름이 이렇게 찍힌다. 해지가 아니고 해지. 근데 그런 거 한번 시간이 없네요. 자, 여튼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폭은 대략 뭐 코스피가 0.2%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5% 정도 네, 하락하고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이어지는 SML도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염승환 이사님, SML 시간 넘었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